안녕하세요. 선배님이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서강이가 직무를 탐색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선배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유럽문화학과 19학번 이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여기 책에 적어봤어요. 이게 직무 설명서군요. 너무 잘 만들었다. 저는 희곡 작가 이현서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밤에는 세상을 바꿀 연극을 만드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하고 계신 희곡 작가 직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작가는 글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작가로 불릴 수 있겠죠. 인스타 매거진의 에디터가 될 수도 있고 에세이툰 작가, 동화 작가 혹은 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희곡을 주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극을 위한 대본을 쓰고 있고 가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용 대본을 집필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글 안에 마음을 불어넣는 작업이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희곡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작가만큼 되기 쉬운 직업은 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엔 인스타, 브런치, 웹소설 플랫폼, 웹툰 플랫폼 등 자기만의 창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창구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 자유연재 플랫폼에 단 1화만 올려도 스스로 작가라고 부르고 싶다면 얼마든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지망생이라면 각종 신춘문예나 문예지의 기고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모전으로 작가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돈을 받고 글을 세상에 선보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공모전 당선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았던 2021년을 제 등단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동아리 활동 등 비공식적으로 글을 써오긴 했지만 스스로를 작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필모그래피로 치진 않고 있습니다. 우와, 자유롭고 다양한 과정이 필요한 직무군요. 그나저나 희곡 작가의 하루 일상도 궁금해요. 아침 7시에 기상해 회사를 갈 준비를 하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때 운이 좋게 일거리가 널널한 날이면 회사 컴퓨터로 몰래 개인 원고를 작성하거나 시나리오 구상에 필요한 논문과 사회 뉴스를 서치합니다. 퇴근 후 오후 8시까지는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귀가해 씻고 밥을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온전히 개인 시간인데 최대한 폰을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최근까지는 연말을 맞이해 내년에 신춘문예 희곡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한 최근 웹드라마 팀의 작가로 들어가게 되어 내년 상반기 크랭크인 예정인 대본을 집필하는 중입니다. 우와,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네요. 평소 선배님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해요. 필수템들 소개해주세요. 우선 저의 헬스 스트랩입니다. 헬스용 실내화와 함께 꼭 들고 다니는 장비 중 하나인데요. 제가 매일 운동을 나가다 보니 항상 가방에 지참하고 있습니다. 등 운동하는 날에도 들고 다니고 데드처럼 중량을 치는 운동할 때도 반드시 들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향수인데요. 제가 향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때, 작업할 때, 놀러 나갈 때 그때그때 쓰는 향수 종류들이 다양한데 이 제품이 제가 가장 두루두루 뿌리고 다니는 가장 좋아하는 향입니다. 그리고 책입니다. 작가한테는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 좋은 인풋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도 길을 다닐 때 틈틈이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고 온 시집은 제가 2019년부터 제일 아끼고 좋아했던 시인데 이현호 시인의 아름다웠던 삶의 이름은 혼자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직무를 선정하신 동기가 궁금해요. 저는 업을 고르는 문제로 대학 내내 많이 방황했는데 그때 제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일 또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어야 평생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연극이었어요. 학부 때 서강연극회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연극을 하는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고 예뻐 보였고 또한 제 연극으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더없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연극인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고 꽤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었는데 결국 몸도 마음도 많이 다친 채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단 한 푼도 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좋아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되길 택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다 문득 회사를 다니면서도 예술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전에 간간히 써왔던 회곡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회곡을 쓰긴 했지만 연극과 관련된 기억 자체를 애써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숨을 쉬고자 회사 퇴근 후에 소설과 회곡 집필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밤늦게까지 글을 쓰는데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그 많은 말을 어떻게 꾹꾹 참고 살았는지 술술 써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문예지에서 소설상과 회곡상도 받고 최근엔 제 대본으로 올린 공연으로 연극제에서 대상도 받았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직무를 가지면서 도움이 된 학교 활동이나 수업도 있나요? 처음 제대로 글을 써본 건 2019년 새내기 때 수강한 이소연 교수님의 스토리텔링 글쓰기 연습 강의에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후감이나 일기 정도만 써봤거든요. 이 수업에서 처음으로 문학의 세계와 시나리오 작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이 수업을 통해 살면서 처음 회곡을 써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온 대본이 오미오와 주이아라는 연극이었어요.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대본이었는데 맨투피메일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단히 칭찬해 주셨고 기말에는 강의실에서 공연까지 올리도록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극작 소모임에서 연극을 준비하던 친구들 그대로 강의실로 불러와 공연을 올렸는데 그때의 뿌듯함은 지금 떠올려도 짜릿합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회곡을 중심으로 집필한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배운 문학과 극작 지식, 그리고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 작가로서 발돋움 시키기 위해 보여주신 정성과 마음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여러 경험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내기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연극을 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여행입니다. 연극은 학업을 뒤로 하고도 많이 했지만 지쳐서 잠시 손을 놓았던 시간이 아쉬워요. 그때는 지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생각하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해볼 걸 싶었습니다. 해외여행은 대학 시절 코로나와 겹치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원래라면 유럽문화학과로서 갈 수 있었을 해외 체험도 못 가고 교환학생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냈으면 어디든 돌아다녀 봤을 텐데 용기가 없던 게 후회로 남아요. 직장을 얻은 뒤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즐거움이 정말 크더라고요. 여행을 일찍 경험했더라면 아마 연극이나 예술 대신 여행과 탐험을 업으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미지의 세계를 다 탐험해보면서 좋아하는 걸 여러 가지로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희곡 작가 직무에 있어 도움이 된 외부 활동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되든 안 되든 글을 써서 남들에게 보여준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가까운 지인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공모전에 내기도 했습니다. 보여주는 일은 늘 부끄럽지만 성공하면 당선이고 실패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여기저기 내보이다 보니 운 좋게 공연으로 올라간 작품들도 있었고 관객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으며 작가로서의 세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 작연출로 참여한 한 공연에서 들은 배우님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사실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연극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서며 제가 왜 연기를 사랑하게 됐는지 다시 떠올렸고 연극을 계속 해보려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좋자고 쓴 글이고 올린 공연인데 누군가에게 삶의 기회를 주었다는 게 더없이 감사하고 영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든 숨기지 않고 작품을 어딘가에 더 내보이려 하고 있어요. 글은 혼자 쓰고 마는 작업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짧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의 사용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작가로서의 사명이고 누려야 할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후 좋은데요? 그렇다면 희곡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으로는 남을 웃고 울릴 글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6번, 하루 3시간씩 헬스를 합니다. 퇴근 후 운동을 마치고 씻은 뒤 하루를 리프레시하는 기분으로 원고를 쓰면 집중도 잘 되고 글도 한결 맑아지더라고요. 사실 글쓰기는 창의력과 노가다의 집합체입니다. 꾸준히 앉아있거나 꾸준히 생각하지 않으면 끝까지 써내려가기가 어렵죠. 매번 신묘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매일 뭐라도 써보는 일이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을 먼저 만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습관으로 굳히는 것이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의 미래, 꿈이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나만의 희곡집 출판하기가 목표였어요. 물론 이강백 작가님, 이근삼, 박상현 작가님처럼 내 이름으로 출판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겠지만 사실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제 글의 퀄리티를 채찍질할 수 있는 목표를 생각하다 보니 제 대본으로 지인들이 상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대본으로 지인들 무대에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정석영이고 박찬욱 담당 친구, 박해일과 탕웨이 담당 친구를 데려와 연말 시상식에서 수트 쫙 빼입히고 상을 받게 하는 거죠. 제 대본을 통해 재능 있는 친구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도록 한다면 그보다 뿌듯한 일은 없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꿈을 꿔보자면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분에서 제 대본과 연극이 상을 거머쥐는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선배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선배님의 정성스러운 답변들 덕에 드디어 희곡 작가 직무 설명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뿌듯하네요. 제 답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희곡 작가 직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끝으로 이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글쓰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을 수는 있어도 글쓰기를 미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글쓰기가 밉게 느껴진다면 그건 세상 풍파에 마음이 시끄러워져서 괜한 탓을 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 때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글과 여러분 오롯이 둘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 세상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만이 남아있다는 걸 떠올리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글을 쓰고 세상에 내보이고 다시 세상을 사랑스럽게 만드세요. 그것이 작가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파이팅!
아침에 일어나 너에게 짧은 인사를 보낸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널 생각하고 있어. 늦은 밤 졸린 눈 비비며